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임시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울 명문화된 명분이 마련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직후 유럽연합은 유럽인공위성센터를 통해 러시아 부대의 이동 정보를 추적하여 우크라이나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7일 우크라이나가 EU에 속하기 전 하나로 7천억 상당의 무기장비 의료물자를 지원한다고 선언한 것에 이은 유럽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인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하는 비엔나 회의에서부터 시작된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사상 처음으로 중립기어를 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선언하였으며, 북유럽의 스웨덴 역시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9년 소련이 핀란드에 침공했을 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타국에 무기를 보낸 적이 없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만큼은 자국의 국시를 깨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군축 정책을 이어오던 독일도 이제는 GDP의 2%까지 국방비로 사용하겠다며 새로운 제재를 선언하는가 싶더니,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을 향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오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대전차 로켓 미사일 RPG-400정을 수출하겠다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군수물자를 지원할 때 독일만큼은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껏해야 방탄모를 보내는 게 전부였는데, 이때 전 세계로부터 받은 비판과 조롱의 목소리에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군축 종료를 선언한 슐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를 역임하며 욕만 먹어왔지만, 이날의 발표에서만큼은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며 역사적인 낭숙이었던 폴란드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벨라루스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 세력 모두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가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간 나빴던 감정은 모두 버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최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탄약 지원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나섰던 우크라이나 대표단 역시 신변의 안전을 위해 폴란드를 경유하는 선택을 할 정도로 양국 간의 신뢰는 순식간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으로 인해 유럽이 대통합을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 가운데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러시아에게 경제무역 면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러시아은행을 스위프트 체제에서 제외시키자 중국은 제재로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패권주의적 행보를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의 편이다 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진정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중국 5대 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5명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중국 공안은 해당 성명문을 삭제함과 동시에 해당 SNS 계정을 전부 삭제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거리에서 판넬을 만들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던 남성은 공안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세계의 네티즌들은 인체의 신비 당하는 것 아니냐며 모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체의 신비를 당해버리니 현재 중국에는 도무지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날뛰고 있는 극혐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며 헛소리를 하던 연설을 보고서는 푸틴의 연설을 듣고 눈물이 흘렀다며 러시아에 대해 열광하는가 하면 러시아 군복을 입고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생포하여 전기의자에 앉혀주겠다는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자 BTS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라고 조롱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유튜버 소련 여자의 채널에 달리던 악플은 알고 보니 조선족이 한국인 코스프레를 하며 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혼란한 틈을 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그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조롱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중국인이 보호받고 있다는 망언을 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차량이 있는 눈에 띄는 곳에 오성 홍기를 붙여라는 말을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중국의 매체 CCTV에서는 현재 키예프에서 오성 홍기가 매진된 상태이다, 현재 있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호받기 위해 모두가 오성 홍기만을 찾고 있기에 립스틱으로 오성 홍기를 그리는 이들도 있을 지경이다, 오성 홍기를 들고만 있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어이없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현실은 자신들의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주일 만에 깨닫고 허겁지겁 입장을 바꾸는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재 중국인들에게 중국인 신분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며 가능하다면 한국인 행세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쏟아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미녀를 수입하자. 그들은 중국으로의 망명이 절실할 테니 내가 결혼해서 중국으로 데려가야겠다는 등 온갖 막말을 일삼던 중국인들을 향해 중국 공산당은 지금 당장 키보드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절대 신분이 드러나는 표식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개인의 저속한 글들이 국가 전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다른 나라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다며 현재 중국인들의 저속한 언행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들에게는 나름 든든한 백을 믿고 살치는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믿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중국 외교관을 포함한 중국인들은 매일 들리는 폭발음에 지하로 대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으며 현지 우크라이나인들의 표적이 되어 그 모든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혐오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SNS를 통해서 만약 도움이 필요한 중국인이 있다면 연락하라는 글을 남기며 현재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과 같이 그들 역시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배려하려는 시도를 보였죠. 하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혼란을 틈타 버스를 탈 때 요금을 안 냈다가 그것을 수거먼에게 걸려 벌금을 낼 것을 요구받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 쌍욕을 시전하였습니다. 뭐같이 가난한 우크라이나,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 돈을 뜯지 못해 한 달이 났다. 이러니까 가난한 것이다. 감히 주제 파악도 못하고 러시아와 싸우려 대더니 이 꼴이 나는 것이다. 라고 막말을 내뱉는 영상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왔고 이것은 또다시 홍콩인과 대만인들에 의해 트위터상에 퍼지며 중국인을 세계인의 표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한 중국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금 포탄 피하기도 바쁜데 니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다. 지금 밖에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다 죽는다 라는 영상을 올려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신들이 중국인임을 알리는 출연을 부착하고 있다. 지나가던 우크라이나 현지 무장 세력에 의해 대규모 총격 사태를 당하는 참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기숙사에 고립된 상태라고 하죠. 혼비백산한 그들은 부착하고 있던 출연을 모두 찢어버리고 중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져 표적이 될까 무섭다. 공습이 두려워 건물의 모든 불을 끄고 불안에 떨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하여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상태이며 수도 키예프에서 또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는 행렬이 있으나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현지 교민들을 탈출시키는 동안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침공설은 미국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 6,000명에 달하는 중국 교민의 대피를 막았기에 이제 와서 봉쇄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중국 공산당에게 버림당하고 자신들의 우호라 믿었던 우크라이나에게 매일 집단 린치를 당하며 아군이라 믿었던 러시아로부터 언제 폭격을 당할지 몰라 공포에 떠는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는커녕 지금을 틈타 대만을 침공해야 한다 라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대만을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전투기가 수시로 대만 상공을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같이 독재 공산 국가인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러시아의 합법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패권만 추구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군 정찰 위성 개발 계획을 발표했기에 이제부터 세계는 정말 자유진영과 북중러의 공산 독재 진영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한 러시아,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후속 조치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자 아직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이었음에도 미국만 없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봐줬을 것이다 라며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던 중국,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적국인 북한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와 더불어 자주 국방의 실현, 끊임없는 국방력 증진만이 해답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